우리는 사업의 속성이 본질적으로 위험하지 않으면서 재무 구조도 건전해 사업 위험이 낮은 기업에 주로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을 발견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 위험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위험은 강세장이 펼쳐져야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금 손실 위험이 아니라 시간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할 위험은 자기 자신에서 오는 위험입니다. 투자한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해 확신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주식시장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때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주식시장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스승이 아니라 우리가 부려야 하는 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훌륭한 기업을 보유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워렌 버핏 라이브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나도 워렌 버핏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은 올해 나이 93세, 158조 자산가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루에 46억을 번 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많은 자산에도 불구하고 검소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경영하면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의 완벽한 롤 모델입니다. 이 책은 투자자라면 한번 읽어야 할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너무 늦게 읽은 것 같아서 책을 읽고 후회했습니다. 이 좋은 책을 왜 이제야 읽었을까 하고 말이죠. 제가 그동안 읽은 많은 책에서 인용한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의 말이 여기 다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의 Q&A를 정리해 놓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직접 쓴 책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투자에 도움이 될 내용이 많았고요. 투자대가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의 명확한 투자 원칙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의 내재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버핏. 자산의 내재 가치는 그 자산에서 창출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적정 금리로 할인한 현재 가치와 같습니다. 대부분 현금 흐름에 적용되는 적정 할인율은 장기 국채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 대가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찰리 먼거. 애널리스트는 현금 흐름을 예측하려고 방대한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지만 IQ가 높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투자는 페리 뮤추얼 베팅, 즉 수수료를 공제하고 판돈을 승자에게 모두 배분하는 내기에서 예컨대 확률은 50%인데 배당은 3배인 곳에 돈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가치 투자는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을 찾아내는 행위입니다. 버핏. 우리가 경마장의 말을 모두 평가하려 한다면 아무런 우위도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가 대상을 잘 선택해야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거 통계나 공식에 의존하면 실적은 화려하지만 곧 악교 공장에 팔려갈 늙은 말에 돈을 걸기 쉽습니다. 어떤 투자서를 읽어야 하나요? 버핏, 현명한 투자를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책에 투자의 비법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므로 배워야 합니다. 성공 투자의 열쇠는 합당한 기질을 갖춘 사람이 올바른 마음 자세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능력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좋은 실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거. 40개 이상 기업에 투자하면서도 좋은 실적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평생 8개에서 10개 기업이면 충분하며 심지어 1개 기업으로도 좋은 실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걸러낼 때 어떤 필터를 사용하나요? 먼거. 기회 비용이 우리가 평생 사용해온 주요 필터입니다. 나를 원하는 구원자가 둘인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면 나는 훨씬 나은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식 매수 기회를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우리 아이디어는 매우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신비로운 방법을 알려달라고 계속 요청하지만 우리 아이디어는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는 해당 기업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인지, 경쟁 우위가 지속될 수 있는 기업인지를 즉시 파악합니다. 따라서 대안들 중 상당수를 즉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찰리와 내가 무례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우리는 전화해 주셔서 고맙지만 관심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 일쑤니까요. 장담하건대 만일 설명 중에 솔깃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첫 마디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두 요소, 기업의 이해 가능성과 경쟁 우위의 지속성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래 상대만 보고도 이 거래가 성사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먼거 또 다른 필터는 경영자의 자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우수한 경영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형편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사람에게는 나부끼는 깃발처럼 뚜렷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그레이엄, 도드와 필립 피셔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버핏, 그레이엄, 도드와 필립 피셔 어느 쪽을 따랐더라도 좋은 성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나는 피셔보다 그레이엄에게 받은 영향이 확실히 더 큽니다. 나는 경영대학원에서 그레이엄으로부터 3가지 기본 아이디어를 배웠습니다. 주식은 기업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시장을 보는 적절한 관점을 유지해야 하며 적정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그레이엄으로부터 직접 배운 것입니다. 피셔는 내가 훌륭한 기업을 찾아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훌륭한 기업 발굴에 대해서는 찰리 먼거가 피셔보다 더 영향을 주었지만 피셔는 이 관점을 한결같이 지지했으며 나는 1960년대 초부터 피셔의 책을 읽었습니다. 필립 피셔 말하는 것입니다. 피셔는 아직 살아있고 내게 큰 가르침을 주었지만 그레이엄은 세상에 둘도 없는 스승이었습니다. 먼거, 그레이엄은 정말로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글은 명쾌했으며 몇 가지 단순한 아이디어만 철저하게 이해해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제자였던 워렌이 스승 그레이엄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뉴턴은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덕분이다. 워렌도 그레이엄의 어깨 위에 올라섰고 결국 그보다 더 멀리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젠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틀림없이 등장할 것입니다. 주식의 위험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버핏, 우리는 먼저 사업 위험을 생각합니다. 그레이엄 투자 기법의 핵심은 주식을 기업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은 기업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 매수 가격이 지나치게 높지만 않으면 투자자는 사업이 잘 돌아갈 때 좋은 실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 위험을 생각합니다. 사업 위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자본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출 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속성이 매우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업용 항공기 제조회사가 더 많았던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찰리와 나는 상업용 항공기 제작이 회사의 생사를 거는 일종의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을 확보하기도 전에 수억 달러를 쏟아 부어야 하며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드타임, 즉 주문에서 제품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고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은 본질적으로 위험이 큽니다. 동질제 제조업도 위험이 큽니다. 생산 원가가 낮은 경쟁사에 떠밀려 파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직물회사는 생산 원가가 낮지 않았습니다. 경영진도 훌륭하고 모두가 열심히 일했으며 노동조합도 협조적이었으므로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생산 원가가 낮지 않아 위험한 사업이었습니다. 생산 원가가 더 낮은 경쟁사에 떠밀려 파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업의 속성이 본질적으로 위험하지 않으면서 재무 구조도 건전해 사업 위험이 낮은 기업에 주로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을 발견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 위험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위험은 강세장이 펼쳐져야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금 손실 위험이 아니라 시간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할 위험은 자기 자신에서 오는 위험입니다. 투자한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해 확신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주식시장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때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주식시장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스승이 아니라 우리가 부려야 하는 하인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기업을 보유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요 구문이 주식 투자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트로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것만 유의하더라도 주식 투자할 때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은 위험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일간 변동성이 0.5%든 0.25%든 아니면 5%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변동성이 커질수록 시장에서 발생하는 실수도 증가할 터이므로 우리가 버는 돈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변동성이 진정한 투자자에게는 커다란 이점이 됩니다. 그레이엄은 주식시장을 미스터 마켓에 비유해 설명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산 주식을 비상장 회사의 지분이라고 가정하면 이 비상장 회사의 친절한 동업자 미스터 마켓은 매일 찾아와서 가격을 제시하면서 똑같은 가격에 당신의 지분을 팔거나 당신의 지분을 사라고 제안합니다. 미스터 마켓이 제정신이 아닐수록 투자자가 버는 돈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변동성을 좋아해야 합니다. 신용거래를 하지 않는 투자자라면 주가는 거칠게 오르내릴수록 잘못 매겨지기 쉬우므로 변동성을 반겨야 마땅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변동성이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면 변동성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보다 훨씬 감소했습니다. 전에는 주가 등락이 정말로 심해서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데 변동성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버핏. 재무학과 교수들은 변동성이 곧 위험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위험을 측정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변동성이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종종 워싱턴 포스트 주식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내가 1973년에 처음 매수한 워싱턴 포스트 주식의 경우 1억 7천만 달러에 육박하던 시가총액이 이후 8천만 달러로 거의 50% 폭락했습니다. 이 주식은 매우 빠르게 폭락해 베타가 증가했으므로 교수들은 시가총액이 1억 7천만 달러일 때 매수하는 것보다 시가총액이 8천만 달러일 때 매수하는 편이 더 위험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25년 전부터 교수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찾고 있었지만 아직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는 흔히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데 어떻게 방지할 수 있나요? 버핏, 회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회사의 장래까지 내다볼 수 있다면 안전 마진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따라서 회사가 취약할수록 더 많은 안전 마진이 필요합니다. 교량의 높이가 15cm에 불과하다면 실제 하중이 1만 파운드인 교량 위로 차량 하중이 9,800파운드인 트럭을 운전해 건너가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랜드 캐니언을 잇는 교량을 건너간다면 예컨대 차량 하중 기준을 4,000파운드 이하로 낮추는 것처럼 안전 마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안전 마진의 크기는 밑에 깔린 위험의 속성에 좌우됩니다. 현재 우리가 확보하는 안전마진은 1970년대에 확보하던 안전마진과 다릅니다. 실수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들의 실수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실수를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그동안 되풀이한 가장 큰 실수는 정말로 탁월한 기업인 줄 알면서도 인수가격을 조금 더 높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실수의 대가는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 실수를 앞으로도 10중 8구 되풀이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매력적이며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도 수수방관할 때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나는 빌 게이츠를 만나고도 잘 모르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것 같은 실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 대부분은 알면서도 투자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입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떤 원칙을 적용하나요? 버핏. 기업의 향후 100년 현금 흐름을 내다볼 수 있어서
이 현금 흐름을 적정 금리로 할인해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내재 가치가 나옵니다. 기업의 현금 흐름은 이 표가 잔뜩 붙어 있는 100년 만기 채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 표는 이자 지급 교부표입니다. 문제는 기업의 현금 흐름 이 표에는 금리가 적혀 있지 않아 향후 그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투자자가 추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첨단 기술 회사 등에 대해서는 이 표의 금리가 얼마일지 우리는 전혀 짐작도 못합니다. 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이 표의 금리를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내재가치 평가에는 미래 현금 흐름 파악이 중요합니다. 어떤 투자든 우리가 지금 현금을 투입하는 것은 나중에 그 자산에서 현금이 회수된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투기꾼이라면 그 자산을 더 비싼 가격에 팔아 현금을 회수하려 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추정이 적중하면 많은 수익을 얻겠지만 추정이 빗나가면 수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먼거, 투자에 유용한 필터 하나는 기회비용 개념입니다. 대규모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하나가 나머지 아이디어 98%보다 낫다면 그 나머지 아이디어는 걸러내도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집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방식은 이렇게 매우 단순한데 왜 모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버핏,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코카콜라나 질레트보다 우선해서 이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가입니다. 코카콜라만큼이나 확실한 기업이 아니라면 코카콜라에 투자하는 편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모든 경영자가 다른 기업을 인수하기 전에 혹시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코카콜라 주식을 사는 편이 더 유리하지는 않을까라고 자문해 본다면 기업 인수가 지금보다 훨씬 감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을 기준으로 삼아 비교 평가합니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에 든다고 아무 주식이나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기업 중에 가장 좋은 기업이 어느 거일까를 생각하고 그게 자신의 확신도에 따라서 금액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 좋다니까 한번 투자해볼까? 그런 식으로는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비교 우위가 있는데 자신의 자금을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 종목을 압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버핏, 자신이 잘 이해하는 기업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족의 재산 전부를 한 기업에 투자한다고 가정합시다. 그 기업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기업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투자는 기업의 일부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편의점 주식을 매수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경쟁력, 해당 산업에서 차지하는 지위, 매장의 위치, 경영자의 능력 등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찰리와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지만 이들 탓에 밤잠을 설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쇼핑몰을 거닐던 중 눈에 띈 나이키 운동화가 마음에 든다면 여기서 투자를 시작해도 좋지 않을까요? 컴퓨터로 후보 종목을 압축하는 방법보다 낫지 않을까요? 컴퓨터 화면은 투자자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퍼 등은 알려줄지 몰라도 결국 투자자가 기업을 이해해야 합니다. 쇼핑몰에서 발견한 상장 기업을 이해할 수 있고 이 기업에 대해 계속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다면 경쟁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카콜라를 이해하려면 펩시콜라, 알씨콜라, 닥터페퍼도 이해해야 합니다. 가치주와 성장주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버핏,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치주와 성장주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관건은 그 기업에서 나오는 가치를 얼마로 판단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주식을 매수할 때도 전체 기업의 일부를 인수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의 투자 지침은 이솝이 제시한 손 안의 새 한 마리가 숲속의 새 두 마리보다 낫다입니다. 이솝이 빠뜨린 말은 숲속의 새 두 마리를 잡는 시점은 언제이고 적용하는 할인율은 얼마인가입니다.
사람들은 숲속의 새를 성장주로 생각하지만 그 새가 언제 손 안에 들어오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계산을 빠뜨리기도 합니다. 먼거, 지능적인 투자는 모두 가치 투자입니다. 지불하는 가격보다 얻는 가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몇몇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서 끈질기게 보유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즉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가치주와 성장주는 구분되는 게 아니라 투자한 것 이상으로 가치를 자신들이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가치주라고 합니다. 시장 예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알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항상 있습니다. 옛날의 왕들은 사람을 고용해서 양의 창자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게 했습니다. 미래를 아는 척 하기만 하면 항상 돈벌이가 되고는 했습니다. 왕들이 양의 창자로 미래를 예측하려던 옛날과 마찬가지로 시장 예측가의 말에 귀 기울이는 행위는 지금도 여전히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친 짓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의 열쇠는 어디에 있나요? 먼거, 위험한 경주나 마약 등은 피하고 좋은 습관을 개발하세요. 버핏, 나는 재정난에 빠진 사람들에게 매일 편지를 받습니다. 건강 문제로 재정난에 빠진 사람도 많지만 부채 탓에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은 착한 사람들이지만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이 회복하기는 어려울 터이므로 나는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 새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훨씬 일찍 그렇게 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먼거, 나쁜 사람을 피하세요. 특히 사악하고 매력적인 이성을 피하십시오. 버핏,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물들기 쉽습니다. 함께 어울리고 싶은 좋은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자질을 모방하려고 노력하세요.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은 나쁜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중단하세요. 먼거, 바뀐 행동 탓에 동료 집단으로부터 인기를 다소 잃더라도 개의치 마십시오. 버핏, 한 노부인은 103세가 되어서 좋은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또래들이 압력이 없어서 좋다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밤잠을 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버핏, 가장 확실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불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부채를 사용하면 똑똑한 사람도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 기간에도 포지션을 건드낼 수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부채가 있을 때는 똑똑한 사람조차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부채를 사용하지 않고 내재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게 투자하지 않으면 금융위기가 와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금융위기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됩니다. 버크셔는 어떤 금융위기도 견뎌낼 수 있는 놀라운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의사처럼 전염병이 퍼지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러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과거에도 유리했고 앞으로도 유리할 것입니다. 지난 30에서 40년 동안 우리는 주위 환경 탓에 피해를 입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부채를 쓰지 말고 적정량의 현금을 꼭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립 피셔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까? 버핏, 필립 피셔는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9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첫 번째 저서는 1958년에 출간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였습니다. 그의 두 번째 저서도 훌륭했습니다. 두 책에는 값진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피셔도 그의 정수를 책에 담았습니다. 글이 매우 명확해서 그를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먼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의견이면 항상 즐겁습니다. 그래서 피셔는 내게 즐거운 추억입니다. 훌륭한 투자 대상은 찾기 어려우므로 몇몇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내게는 확실히 좋은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그러나 투자업계 사람 중 98%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중 투자는 성과가 좋았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버핏, 인생은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즐기는 일이니까요. 평생 활력 없이 살아간다면 끔찍한 잘못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주식 중개인이었던 우리 아버지의 서가에는 투자 서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나는 플레이보이보다도 투자 서적에 더 흥분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도 내가 성경에 그 정도로 열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일에는 현실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나는 학생들에게 동경하는 조직에서 근무하거나 존경하는 사람 밑에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레이엄 밑에서 일할 때 급여에 대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운이 따르면 그는 행복은 물론 좋은 성과까지 얻게 됩니다. 먼거, 소질이 있는 분야에서 열정을 발휘해야 합니다. 워렌이 발레에 열광했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투자 분야에서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버핏, 아니면 발레 분야에서 이름을 날렸을지도 모르죠.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 불안하지 않나요? 버핏, 자기 돈으로 투자할 때 확신하는 종목을 발견하면 한 종목의 순자산의 75%를 투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종목의 순자산의 500% 이상을 투자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개인 재산의 75%를 한 종목에 투자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언론도 알려주지 않고 친구들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75%가 과도한 집중 투자는 아니겠지, 찰리? 먼거, 나는 가끔 재산의 100%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버핏, 찰리는 노름판의 물지였군요.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순자산의 25배를 투자했다가 몰락했습니다. 여기 모인 주주 중에는 재산의 90% 이상을 버크셔에 투자한 사람도 있습니다. 2002년에는 정급 본드 중에도 집중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1974년에는 캐피털 시티가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주가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의 3분의 1이었고 경영진은 최고였으며 사업도 잘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코카콜라를 매수했을 때 순자산의 100%를 투입했더라도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거, 경영대학원 기업금융 시간에 학생들은 분산 투자야말로 대단한 비법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라면 분산 투자를 해야 하지만 전문가가 분산 투자를 한다면 미친 짓입니다. 투자의 목적은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아도 안전한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을 때 20%만 투자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기회에 실제로 충분히 투자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버핏, 나는 11세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눈에 띄는 책을 모조리 읽으면서 8년 동안 기술적 분석 분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현명한 투자자를 읽었는데 8장과 20장을 추천합니다. 두 챕터만 제대로 이해하면 레밍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1950년에 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훌륭한 책입니다. 이 책을 따르면 실적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주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주식을 기업 일부에 대한 소유권으로 생각하라. 2. 시장을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하인으로 삼아라. 3. 항상 안전마진을 확보하라. 버크셔의 주주들은 주식이 기업 일부에 대한 소유권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명한 투자자의 8장과 20장을 자세히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진도 만날 수 없고 연차 보고서도 읽을 수 없고 주가도 모르고 재무제표만 볼 수 있다면 어느 항목에 주목하겠습니까? 버핏, 투자는 장래에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현재 돈을 투입하는 행위입니다. 일단 주가는 무시합시다. 우리가 농장을 산다면 면적당 수확량이 얼마인지 생각할 것입니다. 자산에 주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를 정말로 깊이 파악하고 있다면 당시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장래의 재무제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과연 그 정도로 회사를 파악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투자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이해하는 회사를 내재 가치의 40%에 사면 안전마진이 확보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재무제표는 그다지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경영진을 만나보지 못하고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는 기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나서 재무제표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합니다. 먼거, 우리는 현금이 넘쳐나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건설장비 회사는 그 반대입니다.
1년 내내 열심히 사업을 해도 현금이 없습니다. 그러한 회사는 기피 대상입니다. 우리는 연말에 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좋습니다. 버핏, 아파트 주소를 알면 월세를 알 수 있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매수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나쁜 기업이라면 경영진이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없으므로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도 너무나 좋은 내용입니다. 저의 내 자녀가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버핏, 그냥 버핏 가족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분수에 맞는 생활을 지지한답니다. 자녀는 나중에 소득이 대폭 증가할 것이며 부모의 생활 방식을 따라갈 것입니다. 생활비는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경우에만 늘려야 합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면 자녀가 나중에 미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축하라고 권유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 중이면서 사회보장연금 대상자이고 다소 여유자금도 있다면 나중에 20피트나 30피트짜리 요트를 장만하려고 자녀를 디즈니 월드에 데려가는 행복까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소비해야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답니다. 105% 지출은 확실히 문제가 있지만 5% 저축보다 10% 저축이 반드시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나친 절약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웃과 사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은 교육입니다. 저는 플로리다 지역 전문 대학에서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를 가르치고 있는데 무엇을 더 가르쳐야 할까요? 버핏, 가장 중요한 투자는 자신에게 하는 투자입니다. 잠재 능력을 완벽하게 개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6세인 당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자동차 한 대를 평생 사용해야 한다고 가정합시다. 당신은 이 차를 어떻게 다룰까요? 사용 설명서를 5번쯤 읽겠지요. 항상 차고에 보관하면서 엔진 오일도 2배나 자주 교환하고 차에 녹이 슬지 않도록 자주 닦을 것입니다. 나는 학생에게 자신의 정신과 육체는 하나뿐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자동차처럼 다루라고 말합니다. 나이 50에서 60에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학생이 정신과 육체에 하는 투자는 다 좋으며 특히 정신에 대한 투자가 좋습니다. 그 보상은 놀랍습니다. 가장 훌륭한 자산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놀라울 정도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대학에서 강의할 때 평생 소득을 공유할 그부 한 명을 선택해 보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IQ가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유능한 사람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함께 일하기도 편하고 마음도 넓으며 시간도 잘 지키고 공을 다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주위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유능해집니다. 먼거 구체적인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치알디니가 새 저서를 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 2권인데 설득의 심리학 1권보다는 못하지만 2권 모두 강의 목록에 포함하시라고 추천합니다. 30세인 전업 투자자가 18개월분 생활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100만 달러를 투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버핏, 모두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넣으세요. 뱅가드 펀드가 비용도 낮고 믿을만 합니다. 당신이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면 스스로 아마추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형 강세장에 매수하지만 않으면 장기적으로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높을 것입니다. 나라면 인덱스 펀드에 묻어두고 일터로 돌아가겠습니다. 먼거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 대다수는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노름판의 물주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에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진짜 투자 전문가가 될 가망이 없다면 인덱스 펀드에 넣으세요. 버핏, 당신에게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조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조언은 돈벌이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인덱스 펀드에서 좋은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여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 이상을 기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신이 투자 전문가가 아니면 스스로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하고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냥 인덱스 펀드에 돈을 집어넣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거를 또 인덱스 펀드에 집어넣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600만 달러짜리 펀드 운용을 시작한다면 운용 방식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보유 종목은 몇 개로 하고 회전율은 어느 정도로 하겠습니까? 일부 종목에서 50%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핏, 가장 좋아하는 종목 6개를 보유하겠습니다. 50% 손실이 발생해도 운용 방식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손실과 운용 방식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가격을 보면서 그 종목의 가치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몇 종목을 계속 보유할 것입니다. 뭔가 버핏은 당신에게 사고 방식을 바꾸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좋은 내용이 있는데요. 컴퓨터나 계산기를 동원해야 계산할 수 있는 투자라면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곳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컴퓨터가 없어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버핏은 내재 가치를 계산할 때 머릿속으로만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순한 계산이 통하는 기업만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거 나는 5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웰스파고 같은 우량 기업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훨씬 강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버핏, 시장이 공포에 휩쓸리자 웰스파고 주가가 9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도 훌륭하고 사업 현황 역시 더없이 좋은데도 말이죠. 한 학생이 한 종목에 가진 돈을 모두 투자해야 한다면 어느 기업을 선택하겠냐고 물었을 때 나는 9달러의 웰스파고를 선택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2년 뒤에는 웰스파고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식을 대규모로 발행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공포나 증거금 부족 탓에 주식을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5달러에 사고 나서 더 좋아졌는데 왜 9달러에 팔아야 합니까? 미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여기서 30분 거리에 내 농장이 있습니다. 농장 주인은 농장 가격을 매일 알아보지 않습니다. 농장을 대하듯이 자산의 가격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실적이 아니라 주가로 기업을 평가하지만 현명한 투자자 8장을 읽어보십시오. 가격을 매일 물어보면 불리해집니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농장뿐만이 아니라 집을 사놓고서 집 가격을 맨날 보진 않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사놓으면 맨날 주식 가격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게 투자에 정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저는 두려움에 휩쓸려 매수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질 수 있나요? 버핏, 남들이 두려워할 때 자신도 두려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주식 중개인에게 보태줄 뿐입니다. 그러나 주가를 매일 보지 않는다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농장을 보유한 사람은 얼마에 팔 수 있는지 매일 가격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더 매수합니다. 먼거, 사람들은 역경을 극복하고 나서 더 용감해집니다. 쉬운 일부터 시작해 실패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버핏, 주가가 아예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주가는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서 오랫동안 잊고 지내는 것입니다. 380억 달러에 이르는 버크셔는 현금을 어떤 형태로 보유하나요? 버핏, 현금을 모두 단기 국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률이 사실상 제로여서 화가 납니다. 그러나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잠시 넣어두기에는 적당합니다. 덕분에 금융위기가 확산되던 2008년 9월에도 리글리와 65억 달러짜리 거래를 완결할 수 있었습니다. 먼거, 사람들은 단기자금 운용 수익률을 0.1%라도 더 높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현금이 있어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현금을 동원할 수 있었으므로 파이프라인 회사를 일주일 만에 인수했습니다. 버핏, 우리는 세상이 공포에 질려 꼼짝 못할 때도 손쉽게 현금을 동원해서 훌륭한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인의 숙탁자에게 유산의 10%는 단기 국채에 넣고 90%는 벵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내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버크셔 주식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나요?
버핏, 내 버크셔 주식은 내가 죽은 후 12년에 걸쳐 모두 자선재단에 전달됩니다. 나는 자선재단 수탁자에게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식을 매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내가 죽은 후 적어도 12년 동안은 버크셔의 실적을 낙관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아내의 수탁자에게 한 당부는 아내의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100% 마음의 평화입니다. 먼거 버핏은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재산을 분배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이 돈을 벌게 해준 사회에 돈을 환원한다는 점에서 워렌은 진정한 실력자입니다. 나는 워렌을 친구로 두어서 기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 유언으로 자신이 아내에게 물려준 돈을 인덱스 펀드에 투자라고 했다고 해서 이것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모르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수익률의 극대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전문 투자자라면 좋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어떤 문장이나 구문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기업을 인수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기업의 경쟁 우위가 얼마나 강한가, 장래 수익성 전망이 얼마나 밝은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회사당 한 사람만 있어도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근래 주가가 2배 상승한 중국 시장에서도 가치 투자가 통할까요? 버핏, 투자의 원칙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중국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똑같이 통합니다. 투자자는 주식을 기업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5에서 10년 동안 경쟁 우위를 유지할 우량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버핏, 한 걸음 물러서서 주식을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서 평가하십시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이 쌀 때 투자하고 남들이 열광할 때 매도하십시오. 중국 시장은 미국보다 투기성이 강해서 변동성이 극심하겠지만 기회도 그만큼 더 많을 것입니다. 먼거, 물건을 살 때 가치를 따지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가치 투자가 쉬워 보여도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버핏, 투자는 장기 관점으로 해야 합니다. 일주일 만에 돈을 벌려고 농장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워렌 버핏 라이브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진작에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늦게 읽어서 후회가 되는 책입니다.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초보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무조건 읽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좋은 책이고요. 이 책을 쭉 읽으면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어떻게 투자했는지 못 알래야 못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꼭 이 책에 나온 대로 투자를 하셔서 주식으로 큰 돈 벌어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영상 내용이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